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요 기능들을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포스팅을 할 때 스마트 에디터 3.0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결국 네이버 부품이에요. 나눔 다 어디서 공개한 거죠? 네이버에서 공개한 거죠. 그래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블로그 같은 거 읽다가 맞춤법 틀린 것들, 맞춤법 검사 기본적으로 이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써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체크인이에요. 원래는 플레이스 초기에 반영될 때 대행사들이나 블로그 체험단을 할 때 키워드 지정하죠. 그리고 거의 다 장소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장소가 다 리뷰로 잡혔어요.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리뷰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포스팅에 지도로 등록해서 포스팅했을 때 리뷰로 잡히는 거하고, 고객이 예약을 하고 와서 평가 남기는 리뷰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장소 리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책이 네이버에 등록돼 있잖아요. 글감 검색을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쓰면 책 리뷰에 잡힙니다. 그래서 리뷰가 굉장히 많아요. 책 순위에서 상위에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용구, 장소, 글감 검색 톡톡으로 연결을 하게 해주시고, 스마트 에디터의 부품들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용구라든지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미지 저작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도 저작권이 개인과 상업적인 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블로그 운영하시면 제일 힘든 게 중복 이미지 사용하는 거 싫잖아요. 스마트 에디터에서 사진 편집하는 기능으로 편집을 해서 올려주면 전혀 다른 이미지로다가 바뀝니다. 여기에서 해주는 게 안전할 거예요. 스마트 에디터에서 제공해주는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중복 이미지에 잡히는 거를 예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글 쓰고 나서 올리기 전에 카테고리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업종에 맞게끔 카테고리 분류 신경을 써서 하는 것들이 좋고요. 대행사들이 여러 가지 주는데 포스팅 하나에 댓글 공감은 20개를 넘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어뷰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협업할 때는 폰에서 하셔야 되고 파이로 연결하지 말고 LT 통신선을 가지고 하는 거, 스크랩의 용도, 기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스크랩이 있어야 순위 결정에 혜택이 있습니다. 즉 포스팅을 하고 바로 네이버 검색에 반영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평균 한 30분 정도, 길으면 더 길어요. 반영되기 전에 평균 스크랩이 너무 많아도 어뷰징으로 의심이 됩니다. 협업으로 의심이 돼요. 그래서 반영되기 전에 3개 이하 정도 들어가면 평소보다 더 순위에 올라가는 효과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행사들 중 어떤 게 절대로 스크랩은 5개 이상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 5개 되면 스크랩 기능을 수정해서 닫아버리는. 그 다음에 블로그에 쓰는 태그는 안 쓰는 사람이 있고, 태그는 딱 하나만 써라 하는 업체도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 한 3, 4개 정도.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주 영역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노출되는 글 밑에 포스팅 삽입된 해시태그가 3, 4개가 보여요. 그 해시태그도 포스팅과 업체를 인지시키는 중요한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는 3, 4개 정도 써주시고, 또 너무 많이 써도 안 좋다고들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워드로 검색해서 활동적인 타겟 블로그를 가서 적극적으로 이웃 만들고 그 사람의 포스팅에 반응해주고 댓글 달아주는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내 블로그에 공감과 댓글 단 블로그,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이에요. 이런 사람들부터 집중적으로 이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전에는 SNS 마케팅 강사들의 글들에 보면 공감을 누르고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자들이에요. 마케팅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공감과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블로그에 다녀간 블로그로 족적을 남겨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이웃들이 저한테 고객이 되고 저의 수강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포스팅하는데 전문적인 강사의 포스팅법, 그거는 참고 자료지요. 결국은 답은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대행사들이 하는 포스팅법을 알려드릴게요. 요번에 내가 포스팅을 해야 돼. 그럼 대행사들이 일단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칩니다. 그러면은 블로그에서 1, 2, 3, 4, 5등을 분석합니다. 네이버가 왜 이 글을 선택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제목은 키워드 더하기 몇 자냐, 사진은 몇 장을 넣느냐, 동영상은 몇 개를 넣느냐, 이거를 분석을 해요. 그걸 가지고 바운더리 안에서 포스팅을 합니다.
네이버가 왜 이 글을 선택했느냐? 답이 포스팅에 있는 거예요. 먼저 포스팅하지 마세요. 검색을 해서 기본적인 통계 분석을 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글이 풍성해져요. 글을 방향을 잡고 기승전결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읽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키워드를 정리를 해놓고 그걸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각색을 했다. 전체적인 걸 보고 나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3등인데 1, 5등을 분석하고 따라요. 이걸 하다 보면 최근에 상위에 뜨는 글에는 공통적으로 동영상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등에 뜨는 대표 썸네일의 많은 부분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은 키워드 더하기 5, 6자 짧아요. 그 다음에 1, 2, 3, 4, 5등 들어간 스크랩들은요 거의 2개, 3개, 4개, 5개 그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 2, 3, 4, 5등에 태그를 몇 개 넣느냐. 하나의 표준으로 잡고 따라 하시면 돼요. 지도, 글감 이런 것들을 보시고 1, 2, 3, 4, 5등의 포스팅을 먼저 분석을 하고 따라 하면서 포스팅의 전략과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